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배우 부자지간인 장강씨와 장영씨의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지금 TV에서 장강씨와 장영씨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장영씨는 나이가 우리 나이로 39살이 됐는데 아직 무명 배우고 아버지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강 씨는 성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연기 쪽으로도 알려졌고 동기인 이덕화 씨처럼 이렇게 완전 인류 배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 성우로서 더 유명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장강 씨의 사이도 개그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TV에 나오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장영 씨하고 장강 씨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부자지간에는 궁합을 보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궁합을 보면서 장강 씨하고 아니면 아들인 장영 씨 이 두 분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집안의 문제가 아들이 무명으로 계속 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영 씨의 운의 흐름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언제 운이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들인 장영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아버지인 장강 씨의 사주입니다. 두 분 모두 사주 자체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불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강 씨는 갑진일주인데 바로 옆에 있는 경금에 의해서 갑경충으로 일간인 갑목이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충을 당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이라는 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이것이 정신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강 씨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좀 마음을 털털하게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털털하게 사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이것이 이런 갈등이 더 강하게 증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경금이 평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관이라는 게 사주에서는 직장운도 나타내지만 자식운도 나타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장강 씨는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사주 구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 씨의 사주는 병인년, 경인월, 김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장영 씨가 그 절기가 들어오는 날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절기 기준을 보니까 그 12시 8분에 절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 8분 이후에 태어났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12시 8분 이전에 태어났다 그랬을 때에는 이 월운이 기축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12시 8분 이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지금 병인년, 경인월, 기묘일 이런 사주 명식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영 씨의 경우는요. 지지가 다 목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관살입니다. 관이 너무 많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관살이 너무 많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때요?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 정신적인 컨디션이 좋은 사주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장영 씨가 김요일주거든요. 이 기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자신의 뭐 기분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놓는 그런 스타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강 씨가 아버지지만 먼저 마음을 열고 이 장영 씨에게 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터놓고 아드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아버지인 장강 씨가 먼저 시도하는 게 낫다고 봐요. 내가 아버지고 얘가 아들이니까 아들이 먼저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
부모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강씨 같은 경우는 희망적인 게 어떤 점이냐면요. 일단은 내가 무명으로 살고 있었는데 앞으로 내가 기회가 온다는 것은 그 용신에 해당하는 일년운, 대운도 중요하지만 일년운이 나한테 들어올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대운도 지지에 화기운이 들어와요. 지금 이분은 신약하기 때문에 화기운과 토기운이 들어올 때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 관살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비견갑제인 토보다 인성인 화기운이 더 1순위 용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통간용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0대하고 40대에 지지의 화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30대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그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갑오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30대에도 지지의 화기운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나쁜 대운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도 기회는 계속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올해가 갑진년이고 내년이 어때요? 내년이 을사년, 훈년이 병오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년 을사년에도 용신인 화기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26년도에도 용신인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장영씨 입장에서는 올해 지나면서 내년 훈년 계속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이제 TV를 통해서 이 TV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출연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강씨 덕분에 결국 이런 TV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많이 알려지면서 올해 지나고 내년 훈년이 되면서 장영씨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대운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진대운은 좀 불리하게 봐야죠. 왜냐하면 임묘진이 되면서 그 방압이 되면서 관살이 너무 강해지니까 기신인 목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 이 계사대운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오대운에서 이 오화가 사화보다는 오화가 화기운의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갑오대운이 매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을미대운 같은 경우는요. 천간도 목기운이 있는데 지지도 해묘음이 반합이 되면서 목기운이 되잖아요. 기신인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50대보다 40대가 훨씬 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이때의 기회를 잡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훈년 이렇게 들어오는 용신운이 장영씨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장강씨와 장영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